야, 이 여자야. 최민준이 갑자기 강지우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너 대체 어디서 일하는데? 명함이라도 내놔봐. 이 손 놓으시죠.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나왔죠.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겨우 중소기업 과장이라서 날 깔보는 거냐고. 서연과 도윤이 동시에 일어나서 지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완전히 눈이 돌아간 상태였죠. 한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멱살을 잡히며 온갖 모욕을 당하던 그 순간, 그녀가 꺼내든 카드 한 장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뒤집어 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연 그 카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실화 같은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깊은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저녁 7시쯤이었어요. 활기찬 거리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고깃집. 이모네 삼겹살은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곳은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맛집으로 동네 단골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식을 즐기는 직장인들로 가게 하는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강지우였습니다. 지우는 33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이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평소에 입던 군복 대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지우의 옆에는 2명의 동료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도윤 비서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박서연 연구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예비역 여군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셋은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동료였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아주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오늘 옷 정말 예쁘다. 서연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맨날 군복 입은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네.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평소에 얼마나 많은 시선 속에서 사는데 오늘만큼은 진짜 자유롭게 우리끼리 즐기자고. 이들이 참석한 모임은 차세대 국방기술 교류회에서 주최한 비공식 네트워킹 파티였습니다. 국방 관련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술 한잔하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죠. 지우는 이런 자리에 가끔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깃집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술잔이 오가며 흥겨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런데 유독 한 테이블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민준이 앉은 테이블이었어요. 최민준은 34살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었지만 술만 들어가면 그야말로 아나무인이 되는 타입이었죠. 오늘도 벌써 소주를 서너 병 비우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봐라. 요즘 아가씨들은 정말 예쁘단 말이야. 민준이 다른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기 검은 정장 입은 여자. 어느 회사 다니지? 지우는 그의 불쾌한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서연과 도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민준아,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옆에 앉은 동료가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죠. 뭐가 어때서? 우리가 돈 내고 술 마시는데 왜 눈치를 봐야 돼? 지우가 조용히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그냥 먼저 일어나는 게 좋겠다. 저 사람 자꾸 우리 쪽 쳐다보는 게 영 찝찝하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도윤 씨, 우리 계산해요. 하지만 그들이 막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최민준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말이죠. 저기 아가씨들, 혹시 어디 회사 다니세요? 민준이 지우를 보며 끈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한잔하시죠? 지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막 일어나려던 참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라도. 민주는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불쾌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 밤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번진 불쾌감은 눈 깜짝할 새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여자에게 거절당한 것이 그의 자존심을 단단히 건드린 거죠. 그는 지우가 자리를 뜨려는 것을 보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야, 잠깐만.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바빠?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전부 이쪽으로 쏠렸죠.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요즘 애들은 진짜 예의가 없어. 어른이 술 한잔 하자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면 쓰나?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 당신은 또 누군데? 이 여자 남자친구라도 돼? 민준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훈남을 만났대? 생긴 건 멀끔해서는 서연이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어쭈? 이 여자는 또 성깔이 보통이 아니네. 민준이 서연을 보며 낄낄 웃었습니다. 말투가 딱딱한 게 혹시 군대라도 갔다 왔나?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비역 여군 출신인 그녀에게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죠. 지우도 조용히 주먹을 쥐었지만 아직은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지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뭐? 조용히 하라고?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고깃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만 쳐다보고 있었죠. 가게 사장님도 안절부절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지우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라고? 민준이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야, 나 아직 30대거든? 너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그 순간 민준의 고함이 고깃집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민준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준에게 말했죠. 민준아, 그만해라. 좀 진정해. 너 지금 술 많이 취한 것 같아. 뭐? 나 멀쩡하거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날 무시하잖아. 특히 저기 검은 정장 입은 저 여자. 지우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죠. 그녀는 군인으로서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 갑자기 지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야, 어딜 도망가. 내가 아직 말 안 끝냈잖아. 이 손 놓으시죠. 지우가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진짜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년인데 그렇게 뻔뻔해? 혹시 대기업이라도 다녀? 아니면 뭐, 공무원이야? 서연이 지우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손 좀 놓으세요. 이거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야, 겨우 팔 좀 잡았다고 성추행이야? 민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정말 피곤하다니까. 도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만하시죠. 지금 선을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 야, 너는 또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민준이 도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고깃집 안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고 있었고 사장님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그는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할 행동은
오늘 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3해를 살며 쌓아온 인내심과 군인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최민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이제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죠.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이 여자야. 민준이 지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정체가 뭐야? 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을 이따위로 무시해? 지우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던 것뿐이에요.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던 거라고?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내가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었는데?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나 우습게 보지? 서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신데요? 술 마시자는 제안 거절한 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이에요? 야, 너도 마찬가지야. 민준이 서연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둘 다 똑같이 건방져. 특히 너 말투가 완전 군발이 같다고. 너 진짜 군대에서 일하지? 어?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비역 여군 출신이라는 걸 들킨 것 같아 순간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지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군대에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서연이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아,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민준이 아주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군대 여자들은 다 저 모양이야. 남자들보다 더 드세고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 말에 지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인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들도 이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준이 더욱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야, 너 혹시 너도 군대랑 관련된 일 하냐? 그래서 그렇게 콧대가 높은 거야? 도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지우의 정체가 드러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우가 애써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우를 쏘아봤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냐고? 대기업 다니냐?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합니까? 지우가 반문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요하지? 너 지금 계속 나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궁금하다고 몇 번을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고깃집 사장님이 보다 못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너무 시끄러우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사장님도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사장님에게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나 여기 단골 손님이야. 내가 돈 안 내고 먹는 줄 아냐고.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불안해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민준이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야, 이 여자야. 민준이 갑자기 지우에게 달려들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 안 해? 명함이라도 내놓으라고. 이 손 놓으세요. 지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난폭해졌죠. 야, 너 지금 나 만만하게 보는 거지? 어? 내가 고작 중소기업 과장이라서 날 깔보는 거냐고. 서연과 도윤이 동시에 일어나 어떻게든 지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니, 다들 왜 이 여자만 감싸고 도는 거야? 민준이 악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도 돼? 재벌집 딸이야? 아니면 뭐 국회의원 딸이라도 되냐고. 지우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33해를 살면서 이런 모욕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죠. 특히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는 군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다음 행동은 정말이지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말하잖아.
왜 대답을 안 해? 민준이 소리치며 지우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우의 눈에서 지금까지 억지로 참고 있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성이 한낱 주정뱅이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었죠. 최민준의 행동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지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고깃집 안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민준이 지우를 더욱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날 무시하겠다 이거지? 어디서 일하는지 말만 하면 되잖아. 지우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도 성인 남성의 완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손 놓으시죠. 지우가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다져진 위엄과 권위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마지막 경고?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나한테? 서연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나섰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폭행? 하!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이것도 폭행이라고? 그럼 내가 진짜 폭행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까? 그 순간 민준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고깃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순간이었죠. 야, 이 여자야. 민준이 지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 안 해? 안 그러면 오늘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지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33년 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15년간 복무하면서 이런 치욕은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죠.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멱살을 잡으셨네요? 지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도윤이 급히 나서서 민준을 말렸습니다. 최민준 씨, 정말 그만하시죠.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뭐가 심해? 민준은 여전히 지우의 멱살을 잡은 채 악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날 무시했잖아. 대체 정체가 뭔데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 거냐고.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 했죠. 사장님도 완전히 패닉에 빠진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저 정말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 하? 민준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불러. 마음대로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여자가 날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민준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우의 멱살을 잡은 채로 더 강하게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군대랑 관련된 일 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지? 민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자가 군대에서 해봤자 뭘 하겠어. 어차피 남자들 뒤에서 커피나 타고 서류 정리나 하는 거 아니야? 지우의 얼굴이 돌처럼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군인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민준이 계속해서 짓거렸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일한다는 여자들 다 똑같아.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이나 떨고 실제로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거만하기만 하다고. 서연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막말을 해요. 뭘 안다고? 민준이 서연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도 군대 출신이라며? 그럼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지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다음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 군인들은 더 웃기지도 않아.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겠어? 뻔하잖아. 실력으로 갔겠어? 다른 방법으로 갔겠지. 바로 그 순간 지우의 눈에서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성 군인들을 대표하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지우는 조용히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배운 호신술을 이용해 그의 손을 순식간에 비틀어 멱살에서 떼어냈습니다. 악! 민준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 물러났죠. 이제 정말 충분합니다. 지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죠. 민준은 손목을 부여잡고 황당하다는 듯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댔어? 바로 그 순간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을 말은 오늘 밤의 운명을, 그리고 최민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강지우는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고스란히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한 말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군요. 민주는 아픈 손목을 비비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아까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도 하셨고요. 고깃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우의 말투와 자세에서 뭔가 보통이 아니라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조용히 있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서영과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디서 일하냐고 계속 물으셨죠? 지우가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시니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해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뭔데? 민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지갑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한 장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입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하며 그 카드를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똑똑히 보시죠. 민준이 카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시야였지만 카드에 선명하게 밝힌 글자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죠.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대장, 강지우.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드의 내용을 힘겹게 읽었습니다. 고깃집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민준의 말을 듣고 전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죠. 국방부 대장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장이라고요? 민준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짜 대장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육군대장 강지우입니다. 33세 나이로 최연소 진급했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한순간에 확 깨는 느낌이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온갖 막말로 모욕하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았던 상대가 현역 국방부 대장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민준이 횡설수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지우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도 하셨고요.
도윤이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서연은 지우의 곁에 든든하게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수많은 작전에 직접 참여하며 공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자신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고 그 시선들이 모두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작년에 대한민국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지우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저의 실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고깃집 사장님도 상황을 파악하고 입을 떡 벌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현역 육군 대장이 와 있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대장님,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상황을 제대로 괜찮습니다. 지우가 사장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장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아직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야? 혹시 가짜 아니야? 정말 대장 맞아?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직접 전화해서 강지우 대장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이 전화를 마치고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헌병대에 연락했습니다. 1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헌병대요? 민준이 이제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우가 민준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현역 군인인 저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하룻밤의 객기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죠. 그리고 여성 군인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고깃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상 손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현역 대장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죄송합니다. 민준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술에 취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발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바로 그때 고깃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고깃집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원들의 군홧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이 지우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현역군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깃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대원 4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각 잡힌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중 선임으로 보이는 헌병이 지우를 알아보고는 깍듯하게 경례를 했죠. 충성, 강지우 대장님, 헌병대 정호진 중위입니다. 선임 헌병이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지우가 짧게 답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파악했을 거라 믿는다. 정호진 중위가 주위를 빠르게 둘러본 뒤 바닥에 꿇어앉은 민준을 확인했습니다. 저 자가 가해자입니까? 그렇다.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자다. 술에 취해 나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헌병대원들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눈앞에 나타난 헌병대원들을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최민준 씨 맞으십니까? 정호진 중위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시죠.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 민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헌병대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죠. 현역군 간부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정호진 중위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몰랐다니까요. 대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령 내가 일반인이었다고 해도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고깃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저마다 소곤소곤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엄청난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장님, 정호진 중위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자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민준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번지는 것이 과연 국군에 좋은 일인지 고민이 되었죠. 대장님, 서연이 조용히 지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군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지우가 다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최민준 씨, 지우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짓은 단순히 나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모든 여성 군인들을 모독한 것입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당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우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병대원들도 지우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첫째, 사람을 절대로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둘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주 저열하고 무식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고깃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울림이 있었죠. 그리고 셋째, 군인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가 똑같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독할 자격은 없습니다. 정호진 중위가 다시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우가 잠시 생각한 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호진 중위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여성 군인들과 우리 국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지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씨. 지우가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또한 이번 일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이 일이 이미 상부에까지 보고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도윤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개인 간의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죠. 지우가 도윤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고깃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장관님. 강지우입니다. 지우가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상황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장관과의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헌병대원들은 그의 양쪽에 서서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우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도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정호진 중위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피의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규정대로 조사를 위해 연행하도록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주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우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말해보게.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시는지, 특히 여성 군인분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의 썩어빠진 편견과 무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오늘 일을 뼈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지우가 차갑지만 한편으로는 격려의 뜻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오늘 이 일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헌병대원들이 민준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지우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시죠.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헌병대원들이 민준을 데리고 고깃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고깃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들이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드라마 같은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사장님이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더 빨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사장님. 지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오늘 음식값은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가게에서 일어나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사장님께서 손해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연이 지우의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정말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응, 괜찮아. 지우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 같아.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벌써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 아마 내일 아침이면 이 일이 대서특필될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 군인들에 대한 낡은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대장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지우가 관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오늘 있었던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교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여성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지우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대장님,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학교에 한번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저희 학생들이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한 후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것 또한 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니까요. 교사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지우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의 인사를, 또 어떤 이는 뜨거운 응원의 말을 전했죠. 대장님 덕분에 오늘 정말 값진 교훈을 얻고 갑니다. 여성 군인들을 보는 시각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도윤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도 정말 가볼까? 지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길고 긴 하루였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고깃집을 나오자 밖에는 이미 여러 대의 방송사 취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죠. 대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몰려들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디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능력으로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지우 대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오늘은 국방부 대강당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매우 특별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석 달 전, 한 고깃집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참석해 있었습니다. 군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교육계 인사들,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우리는 강지우 대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장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단순히 그날의 용기만을 치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객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날 밤을 함께했던 서연과 도윤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강지우 대장은 지난 15년간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장관이 지우의 빛나는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각종 해외 파병 및 특수작전 참여, 그리고 33세 나이로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대장 진급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지우의 놀라운 업적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고결한 인격과 품위입니다. 장관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토록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군인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강지우 대장,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그 뜨거운 박수는 무려 3분간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은 지금까지 온갖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군인들의 것입니다. 지우가 벅찬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많은 여성 군인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우리의 후배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석 달 전 그 고깃집에서 만났던 중학교 교사 이준서 씨였죠. 대장님,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준서라고 합니다. 석 달 전 그날 밤 그 고깃집에 있었던 교사입니다. 이준서 교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장님께서는 약속대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학교에 직접 찾아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지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강연 이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준서 교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더욱더 크게 가지게 되었고 남학생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강당에서 또 한 번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준서 교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최민준이었죠.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진지하고 겸손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그 누구도 최민준이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민준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마주보며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저의 무지와 끔찍한 편견으로 인해 한 인간으로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성 군인들의 역사,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에 대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말입니다. 지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민준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지우가 단상으로 다가가 민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최민준 씨의 진정한 변화야말로 오늘 이상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지우는 민준과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모두 대장님 덕분입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경험이 역설적으로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우가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품위가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죠. 강지우 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방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씨는 성평등 교육 전문가로서 전국을 누비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강지우 대장처럼 끝까지 품위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